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정말 악마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개월 딸 아이스박스 유기 사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정말 없어져야 하는데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스박스 속 여아는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20개월 남짓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의 한 부부가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아이스박스에 시체를 유기했으나 외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편인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부인 B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딸의 시신을 주거진의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부인 B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난 9일 새벽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이자 부인 B씨의 엄마는 친척이 이 부부와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딸인 B씨 부부 집에 방문하였고 손녀가 보이지 않자 딸인 B씨에게 자초지정을 물었고 결국 부인 B씨는 지난달 15일 밤에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동거남 A씨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놓고 장시간 때렸으며 성폭행도 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들은 모친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경찰에 합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시신 곳곳에서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직 부검 중에 있으며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측 옆구리, 우측 고관절, 허벅지, 안면부, 우측 팔, 양쪽 늑골 주변 등에 다발성 골절과 피하 출혈 등이 있고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12 신고 사실을 알고 도망친 남편 A는 사흘 만에 동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3일에 밝혔습니다. 남편 A씨는 20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이에 경찰은 아이가 살해당한 뒤 아이스박스에 상당 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약 3주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모인 B씨는 남편 A가 술에 취해 아이를 둔기로 살해했고 그 후 인터넷에서 아이스박스를 구입해서 시신을 보관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과 의혹이 발생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이수정 교수님의 말을 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20개월 정도 되었을 정도면 예방접종을 거의 7가지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검사를 할 때 아이의 옷을 벗기고 확인을 하는데 아이에게 발견된 폭행의 흔적을 보면 온몸에 다 흔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허벅지나 겨드랑이, 늑골 골절 등 전체 몸에 다 골절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유아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런 검사에서 걸러지지 못했을까 의문입니다. 물론 영유아 검사를 안 받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인 B씨의 주장은 아이뿐 아니라 자신도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검사 스케줄을 따라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경찰이 최종 확인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인 B씨는 자기도 폭행을 당했고 남편 A의 폭행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박스를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서 아기의 시신을 거기에 담은 것은 아이의 엄마인 B씨의 짓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뒀습니다. 약 3주간 뒀는데 정말 남편 A씨의 폭행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면 3주 동안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고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의문입니다. 엄마인 B씨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의 학대에 있어서 아버지의 폭행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엄마도 공범으로서 깊숙하게 가담을 한 건지는 아직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양쪽의 진술이 다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 부부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한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임신,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금전거래가 되는 방식으로 생계수단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아기를 이용해서 뭔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있었던 손정우 사건에서 이런 선례가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아이의 몸에서 나온 상흔과 지금 이 부부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부부가 만나게 된 경위도 온라인상에서 만난 건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피학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조사해야 할 것들도 많고 나온 팩트들도 많지 않습니다. 아이스박스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현실에서 얼마나 괴롭고 끔찍했을지는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없어져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재생목록 속 다양한 영상들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